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먹었던 금사과가 사실 귀하의 콩팥을 해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원에 거주하시는 67세 최정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을 자랑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정확히 6달 만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로 몸이 망가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과 다리는 심하게 부풀어 있었고 신장 수치는 이미 정상인의 3배를 넘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인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정자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즉시 투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경력의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최정자 어머님은 너무 액션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사과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은 죄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과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사과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사과와 함께 먹은 이 3가지가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조합이 뱃속에서 만나면 사과는 보약이 아닌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눕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 환자의 절반이 이 끔찍한 조합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 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여전히 밥상에서 사과를 함께 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최정자 어머님처럼 투석 직전에서 기적처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3달 뒤 붓기가 빠지고 손주들과 공원을 뛰어다니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장을 해치는 최악의 사과 조합 3가지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와 차가운 우유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사과 드시고 막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 한 잔 드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환자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장에 독소가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사과와 우유 모두 차갑습니다. 이 둘이 한데 모이면 위장이 얼음물에 담궈진 것처럼 놀라 설사를 유발합니다. 설사는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빼앗아 탈수를 초래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며 물이 없으면 필터가 막힙니다. 60세 세박 선자님도 10년간 이렇게 드시다가 만성 설사로 신장 기능이 저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유는 꼭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고 사과 드신 후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2위도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와 커피입니다. 사과의 칼륨과 커피의 카페인이 만나면 이중으로 소변을 보게 만드는 탈수폭탄이 터집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 조합이 신장을 사막처럼 메마르게 만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침 7시에 드시면 10시쯤에는 피가 끈적해져서 신장이 긴장을 못합니다. 62세 이은철님은 15년간 산책 전 이렇게 드시다가 결국 신장이 하루에 1분밖에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 조합은 무엇일까요?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매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반찬인 바로 사과와 젓갈입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새우젓 같은 젓갈은 한국인의 밥도둑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조합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조합인 줄은요. 젓갈은 상당히 짭니다. 명란젓 한 숟가락에는 나트륨이 800mg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라면 국물의 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함께 드시면 뱃속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칼륨이 나트륨을 급히 배출하려 하면서 신장 혈관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호스를 꽉 쥐었을 때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들이 파열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한옥분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사과를 드시고 점심에는 짭조름한 젓갈을 즐기셨습니다. 사과가 짠맛을 해독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짠 음식을 먹더라도 사과로 해독할 수 있다고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2024년 병원에 오셨을 때
어머님의 신장은 이미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통곡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해독해 준다면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사과는 해독제가 아니라 젓갈과 만나 독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조합은 신장 혈관 압력을 32%나 증가시키고 신장 손상 신호를 198%나 올립니다. 거의 2배가 손상되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젓갈을 드시는 날에는 사과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예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실수로 둘 다 드셨다면 즉시 큰 컵으로 2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나트륨을 희석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대 피해야 할 3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3가지만 피한다고 해서 내 신장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3가지를 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투석실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원칙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시죠? 그때 소변 색깔을 보시나요? 대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내리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소변 색깔은 우리의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참고 오직 소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호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색깔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맑은 연노란색입니다. 마치 레모네이드 색깔입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신장이 아주 잘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도 충분히 섭취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진한 노란색입니다. 오렌지 주스 색깔입니다.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신장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2컵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셋째는 갈색입니다. 콜라 색깔입니다.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신장이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쌓인 찌꺼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 1리터를 드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넷째 빨간색이거나 거품이 많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입니다. 신장에서 피가 나오거나 단백질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침에 단지 10초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10초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2024년 클리블랜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첫 소변 색깔을 체크하고 수분을 조절한 분들 6개월 뒤에 신장 기능이 9.2%나 개선되었습니다. 9점이 언급된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신장 기능이 80점에서 90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투석 위험 구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10초의 체크로 힘든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철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신장 기능은 7, 10점이었습니다. 투석 직전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사진을 찍어 비교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색깔이 왜 중요한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연한 노란색이시면 건강하신 것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 2컵을 드세요. 갈색이라면 즉시 병원에 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소변 색깔을 체크하셨습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드셨습니다. 갈색이면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다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7, 10점에서 7, 18점으로 상승했습니다. 8점이 상승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80점이었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소변 색깔 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신장이 좋아지니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 원칙의 힘입니다.
딱 10초입니다. 그런데 20초가 투석을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함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물 내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날짜별로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진한 노란색이면 즉시 물을 드세요. 갈색이라면 물 1리터를 드시고 병원에 가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진을 모두 확인하세요. 점점 진해지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의 신장은 건강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화장실에 가시면 10초만 소변 색깔 확인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황금 원칙 두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 세척의 3단계입니다. 여러분, 사과 씻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로 가볍게 문지르고 끝내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이 농약이 우리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농약은 화학 물질입니다. 신장은 이 화학 물질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농약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피로해져서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약을 정확히 씻어내야 합니다. 함께 세척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씻으세요.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문지르세요. 단순히 담가 두지 마세요. 흐르는 물에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 농약이 70% 제거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식초물에 2분 동안 담가 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을 넣으세요. 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입니다. 여기에 사과를 담가 두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초가 남은 농약을 녹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로 15%가 더 제거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헹구세요. 식초 냄새도 사라지고 농약도 마지막으로 5% 제거됩니다. 그러면 총 90%가 제거됩니다. 90%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사과 10개에 들어있던 농약이 1개 분량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장은 훨씬 덜 부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번거롭지 않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총 3분입니다. 첫 단계는 30초, 두 번째 단계는 2분, 세 번째 단계는 다시 30초입니다. 정확히 3분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2세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할머니는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신장 수치는 정상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투석에 가까운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사과를 자주 드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매일 껍질째로 먹습니다. 껍질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씻으시나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물에 쓱쓱 문지르고 얼마나 씻으세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농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과를 세척하는 방법은 3단계로 해보세요. 흐르는 물로 30초, 식초물로 2분, 마지막으로 다시 쿵쿵 30초입니다. 할머니는 번거로워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해야 해네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석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세척하는 3단계로 씻으셨습니다. 흐르는 물로 30초, 식초물로 2분, 다시 총 30초,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할머니는 다시 오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할머니는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를 제대로 씻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과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농약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황금 원칙의 힘입니다. 정확히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신장을 보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와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우유, 커피, 젓갈이 이 세 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가지 황금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첫 소변, 색깔을 30초 동안 체크하고 사과를 세척하며 세분 3단계를 준수하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구할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신호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30초 이상으로 발생밤에 소변을 3번 이상 보시는 경우, 발목이 붓고 만성 피로가 3주 이상 지속되면, 콜라색 소변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사과를 드시기 전에 세척 3단계를 꼭 하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는 금지입니다. 사과를 드신 날은 커피는 1시간 30분 뒤에 드세요. 우유는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세요.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지키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쌓은 경험을 오늘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투석실로 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신장이 안전해집니다. 이 영상 하나로 가족도 안전합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가서 젓갈을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 소변의 색깔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신장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형제, 자매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신장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약속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숫자 5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석실이 아닌 손주들과 웃고 뛰어노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꼭 지키기 위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할 5가지 응급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해도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을 무시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콩팥 필터의 구멍이 커져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밤의 소변 때문에 3번 이상 깬다면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셋째, 이유 없이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다리가 부풀어 오른다면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넷째,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가 3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섯째, 소변 색깔이 붉거나 콜라색으로 변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사과를 드실 때 차가운 우유와 커피 젓갈을 피하시고 아침 첫 소변 색깔 확인과 사과 세척 3단계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5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마음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투석이 아닌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노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한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혼자 알지 말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 강민규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드리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하겠다는 숫자 5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콩팥을 살리는 두 가지 황금 원리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희망의 증거를 다시 마음에 새길 차례입니다. 경고와 과학적 근거를 다 들으셨으니 이제 행동으로 나아갈 마지막 불씨를 당겨야 합니다. 6개월 만에 투석 직전까지 갔던 최정자 어머님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님은 3개월 후 저를 찾아오셨을 때 부기가 빠지고 지팡이 없이 혼자 걷고 계셨습니다. 10년간 만성 설사에 시달리던 박 선자님도 이제 아침이 편안합니다. 커피와 사과의 습관으로 피가 정말 말랐던 이상철 님도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투석을 피하기 위해 하루 3분을 투자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이웃입니다. 이분들의 회복은 기적이 아닌 콩파티 보내는 구조 요청에 응답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의 결심입니다. 단 3분의 기적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10초와 사과를 씻는 3분입니다. 이 작은 투자가 10년 후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차가운 우유를 꺼내 따뜻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이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투석실에 누워 가족에게 짐이 되는 비참한 미래를 피하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고 뛰어놀 미래를 선택하세요. 저 강민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지키는 소중한 원칙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천을 돕기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5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해결해야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확실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과와 차가운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마셔도 괜찮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유의 종류가 아니라 온도의 충격입니다. 우유의 종류와 상관없이 차가운 액체가 사과와 만나면 위장에 찬 기운이 생겨 설사를 유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두유나 아몬드 우유도 반드시 따뜻하거나 최소한 미지근하게 데워 드셔야 합니다. 온도가 콩팥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는 왜 꼭 1시간 30분 간격을 두어야 할까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는 인뇨 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약물의 흡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일정한 속도로 흡수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과와 커피를 너무 가깝게 드시면 약물 흡수 시간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시간 30분의 간격은 두어야 대사작용과 약물 흡수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이 점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젓갈을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젓갈을 먹더라도 콩팥을 해독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과와 젓갈을 같은 날 드시는 것은 콩팥에 대한 총성 없는 공격입니다. 하지만 젓갈을 드셔야 한다면 그날은 사과를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젓갈을 드신 후 20분 안에 물을 큰 컵으로 2잔 이상 드셔서 나트륨을 최대한 희석시켜야 합니다. 사과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로 나트륨을 상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콩팥에 과부하를 주는 행위입니다. 맑은 물이 콩팥을 살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을 사진으로 찍어야 하나요? 이 과정이 번거롭지는 않나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진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어제는 건강한 레모네이드 색이었는데 오늘은 오렌지 주스 색이라면 즉시 물을 마셔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파티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5번째 질문입니다. 사과 세척 3단계에서 식초 대신 베이킹소다가나 다른 세제를 사용해도 괜찮나요? 식초를 사용하는 이유는 식초의 산성분이 사과 껍질에 남아있는 알칼리성 농약을 중화시키고 용해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도 좋은 세척이지만 농약을 중화시키는 역할에서는 식초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찮더라도
이 3분의 과정을 놓치지 않고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껍질의 영양소가 농약으로 인해 독성을 띠지 않도록 반드시 3분을 할애하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사과 하나를 드실 때도 올바른 지식으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실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라도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은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기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이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요양원 병상에 누워 자녀들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미래를 피하고 싶으시죠? 이 3가지 금기사항과 2가지 황금 원칙은 바로 그런 비극을 막고 자립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가족과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와 이 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곧 가족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배우자와 자녀 손주들도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온 가족의 걱정을 줄여주는 가장 귀중한 보약입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러분이 편안한 미소로 손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 강민규는 여러분이 투석실에 누워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지하는 든든한 주치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굳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사과 세척법, 소변 색깔, 점검법 그리고 3가지 금기 음식을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가족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숫자 하나로 남겨주신다면 여러분의 결심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는 모든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는 차가운 우유, 커피, 그리고 젓갈입니다. 그리고 매일 지켜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은 아침 첫 소변 색깔 점검과 사과 세척 3분 3단계입니다. 이 5가지 작은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보약입니다. 이 모든 지식은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25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운 지식을 홀로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투석실에 갈 운명이었던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손주들과 웃고 뛰어노는 모습을 저 강민규가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숫자 5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불러올 기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